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내년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일이 4월 28일로 확정됐습니다. 차기 뉴욕 총영사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가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가 노후된 뉴욕 일원 교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줄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분기별 합법 이민 신분 리포트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17,549명으로 2016-2017 회계년도에 비해 8.6% 감소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대부분 미국 내 체류하면서 신분 변경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5-2016 회계년도 21,801명 이후 2년 연속으로 2만 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한인 영주권 취득자 중 미국 내 신분 변경자는 12,571명이며 2016-2017 회계년도에는 한국인 14,265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09만 6,611명이며 미국 내 신분 변경은 56만 7,884명, 52%, 타국 52만 8,727명, 48%로 반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오피스를 이달 말까지 폐쇄하고 괌 필드 오피스로 이전할 계획이라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전체 영주권 취득자들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자는 2015-2016 회계년도 118만 3,505명, 2016-2017 회계년도 112만 7,167명, 2017-2018 회계년도 109만 6,611명으로 2년 동안 8만 6,894명이 줄었습니다. 내년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일이 4월 28일로 확정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일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반대 여론 등에 결국 4월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일을 확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조기에 예비선거를 치러 대세 후보를 결정짓는데 뉴욕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취지로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 날짜를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과 전당대회 대의원 감소 가능성 등에 결국 4월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대선 예비선거 날짜를 앞당기는 것 대신 모든 예비선거를 하루에 치를 수 있도록 주의회가 입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까지 대선, 연방, 주 예비선거일이 모두 달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두 3차례의 예비선거가 실시돼 돈과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이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후 연방 주 예비선거는 6월에 함께 치르도록 법을 제정했지만 대선 예비선거는 여전히 따로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 연방 주 예비선거는 6월 23일 실시됩니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2번의 예비선거를 치르게 되면 투표 참여율도 떨어지고 약 2천만 달러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4월 28일로 모든 예비선거 날짜를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차기 뉴욕 총영사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주 유엔 대표부 대사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국장, 주 중국공사, 주 스리랑카 대사 등을 역임한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차기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총영사 내정자는 외시 15회 출신으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대표로 미국을 상대했었습니다. 외교부는 또 주 유엔 대표부 대사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조 내정자는 외시 13회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와 외교통상부 다자 외교조정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주 인도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 내정자와 조 내정자는 다음 달쯤 부임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현 대표부 대사는 오는 22일에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관련 업무를 마친 뒤 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곧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이민 강경론자인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불법 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출생 시민권 문제는 장기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해서는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노후된 뉴욕 일원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5년 동안의 뉴욕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보다 무려 70%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MTA는 2020년에서 2024년 뉴욕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방안을 위한 51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운행 중인 1,900대의 전철 전동차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신호 시스템 현대화, 역시설 보수, 이에비뉴 노선 확장 등에 37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뉴욕시 버스에는 3억 5천만 달러가 투입돼 500대의 전기 버스를 포함해 2,400대의 신형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 내 교통정보 시스템을 디지털로 교체하는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에도 각각 5억 7천만 달러와 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돼 신호 체계 개선과 열차 교체, 철로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터널과 교량 공사를 위한 예산도 3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MTA는 10월 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관련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10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 계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여전히 현금 선호 현상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현재 뉴욕 일원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의 총 예금인 246억 2,615만 2천 달러 중 3분의 1에 달하는 83억 7,464만 5천 달러가 10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아이스은행이 합류함으로써 올해 2분기 11개 한인은행의 10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은 지난해에 비해 7억 3,717만 2천 달러 증가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25만 달러 이하 고액 예금은 14.33%인 6억 4,593만 8천 달러, 25만 달러 초과 예금은 2.91%인 9,123만 4천 달러가 늘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자산 규모 1위인 뱅크 오브 호프로 37억 9,656만 달러로 한인은행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5.33%를 차지했습니다. 자산 규모 2위 한미은행이 16억 6,150만 달러, 퍼시픽 시티뱅크가 6억 2,45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개 은행 중 총 10개 은행이 1억 달러 이상의 고액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고액 예금 통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한인들의 예금을 통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한인들이 부동산이나 증시 투자 등과 함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의 분산 예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롭 카라빈책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모든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버스 정차 시 교통법을 위반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설치된 카메라로 위반 차량 번호판을 찍어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250의 벌금, 2회째부터는 최대 $500의 벌금과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해 발부된 교통법 위반 티켓은 9,455건에 달했습니다. 카라빈책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되어 왔지만 설치 비용에 대한 우려로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최근 감시 카메라 설치 비용이 떨어지면서 다음 회기 중에는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은 소비자들도 최근 새 차보다는 중고차 구입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차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평가 업체인 익스페리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고차 파이낸싱 중 57% 이상이 신용점수 680점 이상인 프라임과 740점 이상인 슈퍼 프라임 등급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익스페리언의 멜린다 자브라츠키 디렉터는 보통 크레딧 점수가 높을 경우 새 차를 사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중고차로 몰리고 있다며 유리한 이자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판매가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차값이 꾸준히 올라 2분기 판매된 새 차 가격은 평균 $37,000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고차를 살 때 주의할 점으로는 새차 구입 때보다는 이자율이 높다는 것과 월 페이먼트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기간을 늘릴 경우 길어진 대출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이자의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분기 거래된 중고차의 44%가 현금 거래였는데 최상의 선택은 2년에서 3년 된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는 것이라며 사전에 카펙스나 오토체크를 통해 사고나 수리 관련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로 인해 폐 질환을 앓거나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결국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정부는 전자담배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전자담배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최근 미 전역에서 6번째 폐질환 사망자가 나오면서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청소년 대상 가양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Number one, we're going to considerably increase our enforcement against counterfeit products and against those that are currently abusing the law and are allowing access to these products. 행정명령에 따르면 가양 전자담배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 수위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새로운 위험 경고 메시지를 개발해 다음 달 14일까지 뉴섬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청소년 대상 광고 캠페인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But we're starting with a $20 million advertising campaign using Proposition 56 monies and using Prop 64, the cannabis dollars. We're going to focus our marketing campaigns targeting this epidemic. 앞서 미시건주와 뉴욕주는 가양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사우디 정유 공장 폭파 이후 전 세계 가스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스값도 $5 선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4.7% 오른 배럴당 $62 90센트, 하루 상승폭으론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의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14.6% 급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의 유가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If we start inching up towards that $65, $70 mark, we could very well see gas prices increase another 25 cents, even more, depending on that crude price point.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 서부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재 $3 중반대의 캘리포니아주 가스값이 조만간 $5 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e West Coast will be likely more impacted than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West Coast is the area that imports the most oil from Saudi Arabia.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 우려로 전략 비축유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가솔린 가격이 최고점을 찍는 여름 바캉스 시즌이 지나 수요가 줄어든 만큼 소비 가격에 대한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적인 원유 생산 복구까지 최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명근 학장이 재임 중인 코넬대학교 웨일 코넬 의대가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 식비, 책 등 다양한 교육 비용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코넬 의대 373명 가운데 52%가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넬 의대 졸업생들의 평균 부채는 $15만 6,851였습니다. MTA가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역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F전철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총 26개 역으로 맨하탄에 들어설 때까지 소요 시간은 50여 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새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7분과 7시 29분 등 2회 운행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8년 허리케인 샌디와 어마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임시 주거시설을 신청했던 피해자 250만 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180만 명은 은행 계좌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개인정보 유출자 피해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코드 번호를 사용해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18개월 동안 무료로 크레딧 모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국은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코 등 다른 맛이 첨가된 우유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방부제와 설탕 등이 다량 함유된 급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반대했으며 낙농업자들도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맛이 첨가된 우유도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